투어 나갈 때 울었지. 뭔가 괜히 막 엇박도 없었는데 뭔가 막 이게 해방되는 느낌이. 아 저는 이제 할리 오너가 돼서 세팅에 막 힐 신고 막 코트에 이러고 딱 나왔는데 헬멧을 씌워. 그럼 머리가 다 눌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의 길과 김 박사의 다시 돌아온 하다비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항상 찍던 우리 윤활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다른 곳에 나와서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셋이서 오늘 하다비들을 찍어볼 건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대을리, 제주도 대을리에 있는 올데이 피자라고 해서 오늘 올데이 피자 우리 사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토니 형님이시거든요. 우리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대을에서 올데이 피자랑 베이크 셔츠를 운영하고 있는 토니라고 합니다. 올데이 피자는 그냥 미국식 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본사는 서울에 있고 뭐 일본에도 매장이 있고 프랜차이즈긴 한데 매장마다 특성이 다 다른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층에 있는 베이크 셔츠는 저랑 와이프가 이제 패션 쪽 일을 되게 오래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티셔츠를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그걸 팔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판매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제주 이주하기 전에 아예 서울에서부터 그 컨셉을 가지고 네, 제주를 내려오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전에 한번 뵙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뵙는 건데 김 박사 형님이랑은 원래 두 분이 네, 오래 알고 지내셨죠. 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나도 제주도 와가지고 이제 바이크 좋아하니까 형님네 클럽이 타고 있어서 거기 이제 같이 들어가서 같이 타게 됐지. 그게 언제예요? 2년? 2년? 2년. 나도 그때부터 탈 걸. 너는 먼저 탔잖아. 그때 나보다 먼저 탔어. 두 번째 만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만나시는 거네. 내가 형보다 먼저 알았네. 되게 친한 척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무슨 오늘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아무래도 이제 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고 하니까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오토바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완전 초보자. 그 다음에 약간 형은 초보자도 아니고 형도 이제 그냥 고인물. 형님은 썩은 물. 완전 이제 고체가 된 썩은 물. 그래서 오늘 이제 각자의 이제 그 바이크의 경력이 다 다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느끼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혹시 바이크 타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사실 바이크를 처음 경험을 하게 된 거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 국민학교 때. 네, 그때 친구 아버님의 시티백을 처음 한번 타봤었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타기 시작한 거는 20대부터니까 제가 올해 이제 50이니까요. 네,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형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저도 이제 국민학교 때 저도 시티백을 처음 탔어요. 네. 요게 약간 좀 옛날 사람들은 국룰인 것 같아. 뭔가 동네에 시티백 한 대는 있거든요. 초등학교인 세상에서 국민학생 3명이 얘기를 하니까 웃긴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벌써 이제 할리 오너가 돼서 얼마 전까지 슈퍼커브 오너였는데 이제 뭐 할리 오너가 돼서 이제 할리를 이제 막 배우고 있는. 형님은 주로 타시는 게 이제 오프로드? 지금은? 네. 지금 이때까지 오토바이 탄 대수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세봤는데 한 4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야. 형님은 여태까지 바이크 몇 대나? 한 10대? 형도 아프네. 이 이 정도면 안 아프지. 탄 세월이 있는데. 내가 바이크를 타야겠다. 딱 이렇게 마음먹은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어요. 항상. 20대 초반에 운전면허를 따려고 이렇게 차를 처음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봤는데 이 운전이 너무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면허를 안 땄어요. 전 면허도 제주도 와서 몇 년 전에 땄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면허를 딸 때 그래 나는 어차피 면허가 필요하면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일종 보통을 따서 좀 저배기량을 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면허를 딴 거예요. 우리 이제 와이프가 오토바이는 한 50 넘어서 그때 사준다 그랬어요. 이제 슈퍼커브가 딱 나왔는데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슈퍼커브가. 근데 너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와이프가 2022년식인가에 핑크색
슈퍼커브가 나왔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또 핑크에 아픈 여자예요. 핑크에 아픈 여자라 제가 이제 구경하러 가자 이렇게 손잡고 가가지고 제주 이제 혼다 매장에 가가지고 핑크색을 보여줬더니 그날 바로 2대 계약했어요. 핑크색으로. 핑크색 하나, 제 건 파란색 하나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작년까지 와이프는 지금도 타고 있지만 제가 이제 12월까지 작년 2024년 12월까지 너무 재밌게 탔죠. 그래서 저는 약간 제주도가 저한테 엄청 오토바이 탈 수 있었던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와이프도 제주도라면 그래 괜찮겠어. 그리고 오토바이도 작은 걸로 시작했으니까 그게 아마 제주도랑 그 핑크색 슈퍼커브 이게 저한테 오토바이 탈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형님은 어떠세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남자들은 왜 그 기계적인 거에 되게 매력을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동차였어요. 바이크는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쨌든 이제 패션업에 종사를 하고 또 그런 트렌디한 것과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추종을 하던 이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실 처음 시작한 게 뭐 조커라는 혼다 스쿠터. 네, 그게 이제 약간 패션을 좋아하는 힙한 애들의 약간 상징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초반 입문은 조커에 뭐 이제 그 야상 같은 거 있고 이렇게 타는 그런 이제 약간 모즈르그라 그러지? 그런 식으로 이제 타는 게 되게 이제 힙한 아이들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형님은 어떠세요? 나는 내가 시골에서 자랐잖니? 근데 거기에 읍내에 가면 거기에 이제 부잣집 아저씨였던 분이 무슨 아놀드 파마 이런 거 하는 사장님이 있었어. 아 매장. 근데 그때 할리가 우리나라에 매장이 없을 때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거를 그 아저씨 그 무리들이 해갖고 그게 항상 그 시내가 읍내에 가면 그 오토바이가 아놀드 파마 앞에 딱 서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엄마랑 손잡고 갈 때도 그 아저씨 지나가면은 목이 계속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맨날 이렇게 봤었어.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근데 할리니까 지금 와서는 할리인 걸 알고 마음 안에 나는 그냥 시작이 할리였어. 그래서 무조건 할리. 그래서 돈을 모으고 해서 첫 할리를 이제 딱 샀을 때 투어 나갈 때 울었지. 나가면 뭔가 괜히 막 엇박도 없었는데 뭔가 막 이게 해방되는 느낌이 나밖에 없었는데 남자가 된 것 같은. 괜히 그랬어. 할리를 꿈꾸게 된 이유가 저는 옛날 레니게이드라는 그 드라마 미드 이걸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할리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잘 어울리는 바이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이게 박힌 게 그 레니게이드라는 이 드라마 그 이후에는 뭐 또 터미네이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할리라는 게 각인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할리와 말보로맨. 말보르맨 그거를 보면서 할리를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보를 입히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무조건 오토바이는 뭔가 할리 이런 생각이 되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굉장히 심하게 온 게 그 제가 엄청 좋아하는 미드 중에 선즈 오브 아나키라는 그 할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할리를 요즘 젊은 친구들이 클럽 스타일을 엄청 많이 타잖아. 그게 다 그 아나키. 영향이라고 봐 나는. 아니 진짜 막 나쁜 짓 하고 싶더라고요. 그거 보면 막 뭐 불법적인 거 배달하고 싶고 그래서 그거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잊고 잠자고 있던 그 욕구가 엄청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두 분은 오래 타셨으니까 지금 특히 또 형님은 너무 많은 바이크를 타보셨고 형님도 꽤 많이 타보셨으니까 지금 누군가 바이크를 산다 그러면 초보자 그럼 어떤 바이크를 입문용으로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일단 무조건 바이크는 제 생각에는 저배기량부터 시작을 해서 좀 실력을 쌓으면서 그 배기량 순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은 가장 그 FM적인 코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입문을 할 때 사실 바이크가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쁘다고 해서 그냥 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아마 가격도 조금 저렴해야 될 거고 발 착지성도 좀 좋아야 될 거고 거기에 그런 또 룩도 좀 예뻐야 될 거고 그 모든 거를 좀 충족할 만한 바이크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슈퍼커브? 슈퍼커브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미드맨 혼다라는 말이 있어서 거의 고장도 없다시피 하고
감가도 사실 없으니까 내가 좀 타다가 나 안 맞는데? 라고 해서 팔았을 때도 사실 크게 손해를 안 보고 또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한다면은 슈퍼커브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기어랑 이런 것들을 변속하는 거를 또 아예 또 몸치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냥 스쿠터를 타야겠죠. 근데 스쿠터가 사실은 요즘 좋은 스쿠터들은 많이 있는데 예쁜 스쿠터들이 사실 많이 없어서 너무 요즘 걸로 막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베스파를 사실 되게 많이 타시긴 하는데 유지 관리도 조금 돈이 많이 들고 혹시라도 넘어지면 이게 통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자동차 덴트 하듯이 거의 그런 식으로 고쳐야 돼요. 예, 뭐 플라스틱 카울처럼 뭐 하나씩 바꾸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막 이쁘고 이탈리안 감성에 막 나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해라고 하면 그냥 타시면 되죠. 우주명차 슈퍼컵. 형님은? 나는 내가 만약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면허를 따서 그냥 제일 싼 매뉴얼 바이크 아무거나 살 것 같아. 아, 매뉴얼로?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서 이제 내가 타게 됐을 때 돈을 좀 모아서 한 번에 그냥 좀 좋은 거를 딱 가는 게 좋겠다. 근데 보통 이제 따지고 보면은 고급 브랜드들 뭐 할리도 그렇고 다른 것들 이제 괜찮다 싶은 거는 다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서 근데 20대 초반에 1,000만 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제 매뉴얼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별로 안 좋은 오토바이라도 그 기능을 딱 할 때까지 하고 돈을 좀 모아서 한 번에 좀 좋은 거를 가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이제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무슨 바이크를 그러니까 입문하고 싶은데 무슨 바이크를 타면 좋을까라고 문의를 하고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준이 있는 거야. 나도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비도 중요하고 사실은 뭐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맞게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 그냥 기본적인 딱 선에서 입문을 해서 나 바이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번 타볼까? 라고 하는 사람한테 추천한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 뭐 올드 바이크나 이런 것들은 또 정비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제일 좋은 길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재영이 같은 친구가 나한테 이제 그런 걸 문의를 했을 때는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옷 입은 것만 봐도 어떤 바이크를 좋아할지가 딱 나오니까 그러면 너는 뭐 에이프부터 시작해 뭐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확실히 좀 이제 배기량 크고 좀 좋은 바이크들을 타려면 확실히 사전에 이 바이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많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그런 상태거든요. 바이크에 대한 지식은 좀 많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슈퍼컵을 살리러 와버리니까 뭐 저는 맨날 재영이 형한테 붙잡고 다 하거든요. 형 이거 어떻게 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형한테 붙잡고 맨날 매주 카톡을 보내거든. 형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너는 병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부작용이 없으려면 형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면은 이제 지식도 차츰차츰 쌓이게 되니까 그래서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는 뭐 바이크를 탈 때 타는 저를 보면 와이프가 일단 너무 좋아해요. 슈퍼커브 탈 때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제가 아직은 많이 안 타고 있지만 할리에 앉기만 해도 와이프는 막 와 여보 너무 멋있다 너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도 너무 좋고 날만 좀 좋고 이러면 항상 이제 같이 바이크를 저희는 많이 타는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게 뭐가 헷갈리냐면 제가 이제 할리로 기변을 했잖아요. 뭔가 이제 자기도 이제 좀 갈아타고 싶은 느낌이 와서 저한테 리액션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기의 뭔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넌 근데 잘해줘야지. 아 저는 뭐 그래. 잘하잖아요. 그래. 슈퍼커브에서 바로 할리로 뛰게 해줬는데. 아 멋지다. 나 같으면 이렇게 받들고 다니겠어 이렇게. 저 요즘에 아까 저 형님 만나기 전에 차에서 막 쇼도 해주고 뭐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노력이 있어야죠. 그래. 우리 와이프는 DNA 오토바이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는
그 전서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 계속 타고 있었으니까 안 타는 사람은 너무 걱정하잖아. 위험하고 그걸 왜 타냐 막 이러고 싸움이 되고 이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렇게 하다가 같이 이게 텐덤에서 야외도 나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서 이제 와이프는 괜찮으셨는데 와이프 집에 어머니 다 오토바이 타는 놈은 와, 너무 그래. 그래서 두 번째 뵐 때 부산에 계시거든. 할리 타고 갔어. 상상했어요 지금 그 말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했어 나. 어머니 정면 돌파. 저 이런 거 탑니다. 한번 타고 5, 6도 한번 돌아드릴까요? 이랬더니 나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냥 했더니 이제 조심해서 타게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내가 클럽 생활을 할 때도 거기에 이제 커플들이 타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야. 같이 타고 싶었어. 계속 시도하고 하다가 이제 안 됐다. 제주도 와서 다시 제주도 너무 타기 좋잖아 같이. 그래서 슈퍼커브를 생일 선물로 내가 사줬어. 그런 다음에 내가 할리 탈 때 같이 타자 이렇게 해서 딱 타서 이제 알려주고 하니까 제법 자전거를 탔었으니까 타는 거야. 근데 세나로 연결해서 앞에 세우고 뒤에 세우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앞에 세워도 불안하고 뒤에 세워도 불안해.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슈퍼커브 타서 혼다 성산에서 혼다 가는데 1시간 걸리잖아. 세나로 한 2시간 동안 내가 너무 불안한 마음을 막 얘기했어. 안 돼.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야 이러면서 안타 막 이러면서 너무 잔소리하니까. 너무 막 이러면서 안 돼. 귀에서 피나.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돼. 너무 불안하니까. 오토바이 타면 이제 차랑 틀리게 주변이 더 넓게 보게 되잖아. 옆에서 차가 오는데 그냥 바다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거야. 엄청 싸웠어. 그리고 안 탔어. 그랬다가 형님네랑 이제 바이크를 타는데 형수님이 내가 첫 투어를 갔나 형수님이 내 앞에서 탔어. 매뉴얼 바이크 몽키 타고 계셨거든. 근데 너무 잘 타시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이게 이글 끌어올랐지. 그래서 생일날 몽키를 사줬는데 10년 만이야. 내가 이거를 시도한 지 10년 만 둘이 처음으로 매뉴얼 바이크로 투어를 가니까 나는 내가 처음에 그 할리 사서 울었을 때보다 그날이 꿈을 이룬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갔다 뭐 김영 갔다가 뭐 월정리 갔다가 여기도 왔다가 이제 세 번째 타는 날 제주 한 200km 돌렸지. 그날로 안 탔어. 이제 올해 날 풀리고 나면 이제 다시 같이 타야지. 저는 사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제가 좋아하는 거를 본인이 싫어한다고 해서 막 못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서울은 사실 알다시피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잖아요. 저는 뭐 출퇴근은 무조건 스쿠터로 했었기 때문에 베스파를 타고 있었는데 와이프네 집이 홍대였고 저희 집은 한남동이었는데 이제 홍대로 이제 맨날 갈 때 빨리 가고 싶으니까 빨리 보고 싶고 하니까 스쿠터를 타고 이제 갔어요. 근데 와이프는 이제 초반에 데이트할 때 나한테 예뻐 보이고 싶고 그래서 막 세팅에 막 힐 신고 막 코트에 이러고 탁 나왔는데 헬멧을 씌워. 그럼 머리가 다 눌려. 그게 계속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한 몇 번 그러고 나서 오빠 그냥 차 가지고 오면 안 돼?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몇 시간 동안 세팅을 하고 이러고 자기는 나왔는데 맨날 나오면 헬멧 씌워가지고 눌리고 막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럼 차를 갖고 오겠다라고 해서 차를 가지고 왔는데 마침 차를 갖고 와서 같이 둘이 타고 어디를 이동할 때 차가 너무 막혀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막히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옆에 타고 있더니 신이 도왔네. 안 되겠다 나 오토바이 타고 와. 이미 약간 익숙해지셨나 보다. 하고 빨리빨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뒤에 텐덤을 시켜서 좀 다니다가 제가 이제 타이밍을 봤어요. 봄이 딱 됐을 때 너무 이제 좋은 날을 딱 초이스를 해서 야 우리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야외로 콧바람을 쐬러 가자. 그 날을 내가 이제 간택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날 막 햇살이 따사롭고 막 이런 날 뒤에 딱 태우고 이제 양평 쪽으로 나가서 거기서 제가 이제 자주 다니는 단골집 가서 이제 바베큐를 먹고 또 한 바퀴 유명산을 돌고 이러고 딱 서울에 왔더니 너무 충만해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와이프가 이제 서울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제주도 한 달 살이를 이제 오게 됐었어요. 저 이주하기 전에. 네. 그래서 그때 본인이 이제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있으면서 이제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나는 바이크를 한 대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한 달 동안 타겠다. 렌트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는 게 더 싸니까. 그때 괜찮으시네. 슈퍼커브를 이제 사고 그리고 나서 원래 그 전에 이제 해외 놀러 가거나 하면은 스쿠터는 몇 번 타서 자전거 잘 타고 하니까 기본적인 이제 그런 이제 스킬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주 가기 전에 제가 좀 더 가르치고 이제 하고 나서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보내면서 이제 오토바이를 같이 실어서 제가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뭘 하나 무조건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와이프가 요가를 되게 좋아해서 그때는 이제 제주도의 거리감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니까 조천에서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제주시에 있는 요가원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계속 그러고 다닌 거야. 그러면서 카페 다니고 뭐 오름 다니고 모든 거를 이제 바이크라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진 거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이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니까 어느 날 나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 나 면허학원 등록했어. 바이크 면허 따서 갈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면허를 따고 서울로 이제 올라왔을 때, 야, 내가 그러면 매뉴얼 바이크를 사주겠어. 라고 해서 슈퍼커브를 팔고 매뉴얼 바이크를 처음에 이제 사줬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크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형님은 아까 이제 바이크를 타는 이런 추천도 되게 정석으로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되게 젖어들게끔 정석으로 쫙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탈 수밖에 없게. 탈 수밖에 없게. 일단 익숙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너무 달달한데요? 작아진다, 작아져. 형은 그냥 생일날 이것만 사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확 가면 안 된다니까. 몽키도 내가 살짝 갖고 싶었거든. 내가 갖고 싶은데 갑자기 내가 사봐. 너 오토바이 했는데 왜 또 사겠니? 명분이다. 세 분 다 와이프분들이 슈퍼컵으로 시작을 하셨네요. 그러네. 그렇네. 봐봐 명찰하니까. 아니 근데 사실 슈퍼커브가 정말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야. 그래서 사실 막 커스텀을 엄청 안 해도 그냥 기본 기본이 자체로 너무 예쁘고. 예쁘고 초보자도 좋고 우리 같이 오래 탄 사람들도 서브로 갖고 있기에 그러니까 내가 바이크를 중간에 계속 많이 바꿨지만 그 슈퍼커브를 들이고 제일 늦게 판 게 슈퍼커브야. 제일 오래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 슈퍼커브가 사실은 약간 백색 가전 같은 느낌이야. 맞아. 그냥 집에 맞아, 한 대씩 맞아. 다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슈퍼커브 타다가 할리로 바꾸고 슈퍼커브를 팔아야 돼서 번호판 폐지하고 그냥 집에 있거든요. 날이 조금 더 풀리면 팔려고. 근데 여전히 팔기 싫은 마음이 엄청 커요. 뭔가 얘는 그냥 데일리로 이렇게 타는 바이크 이런 마음이 있어서 바이크 혐오는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소수의 정말 막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정말 싫은 게 뭐냐면 그냥 타는 사람들 막 타면 문제가 있는데 바이크 유튜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 때문에 이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건 바이크를 욕하는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이런 바이크 혐오는 그 소수의 나쁜 바이커들이 만든 건데 이거를 그냥 착한 바이커들이 개선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더 안전하게 타고 좀 착한 바이크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바이크 혐오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댓글들을 보면 정말로 이거는 좀 이 사람 좀 악마 같은데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사고 나서 죽지 말고 평생 뭐 반신불수 돼서 주변 사람들 고생시켜라. 정말 그런 나쁜 댓글들도 많이 보여서 그건 좀 선이 넘는 것 같은데 차도 그렇고 뭐 어떤 문화에도 그 소수의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문화를 어지럽히는. 근데 그거는 대다수의 그런 착한 그 문화에 착한 사람들이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더 안전하게 타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줘서 저는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사실 그런 게 오토바이 타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좋을 이유가 없잖아. 시끄럽고 사고 나는 것도 그렇고 타는 대로 된다고 생각해. 이게 사고 나게 타면 진짜 사고 나는 거고 안전하게 타면 안전하게 타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이게 문화가 늦은 거지. 문화가 좀 더 성숙해야지
그냥 그 전반적인 사람들 그냥 뭐 라이더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 을길 씨 얘기에도 동감을 하고 재영이 얘기에도 동감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제가 생각했을 때 본질적인 문제는 바이크 일단 문화 자체가 레저로서의 문화는 사실 진짜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주족이라는 게 있었단 말인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타고 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인 거죠.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서 제대로 바이크를 또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약간 군중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들, 바이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의 그런 기억들과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 되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차별이 심하잖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차가 바이크보다는 우위에 있다. 더 상위 계급이다. 라는 인식이 무의식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요즘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바이크가 있어서 그 정도의 돈을 소비를 하면서 바이크를 사는 시절이 사실은 얼마 안 됐단 말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바이크를 보면 내 바이크 지금 2,000만 원짜리인데 와서 뭐 몇백만 원 아니에요? 뭐 가서 막 앉아보고 만져보고 하는 게 깔봐서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루키아 같은 경우도 막상 본인이 타기 전까지는 위험해, 안 돼, 뭐 절대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한번 타보니까 아 바이크도 이렇게 적당하게 내가 안전하게 타면 이렇게 안전하고 즐겁게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엄청 바뀌었거든요. 형님 말씀이나 형님 말씀처럼 타는 사람이 위험하게 타면 위험한 거고 그런 거니까 그건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또 형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좀 깔보는 이런 거를 제가 슈퍼커프 탈 때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너는 이라서 사람들이 그랬던 널 거 아닐까? 깔봤다고 생각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거야. 진짜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해안도로 혼자서 해안도로 막 이렇게 커피 마시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니까 근데 갑자기 뒤에 할리 아저씨들이 우다다다 해서 제 앞으로 싹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할리 멋있으니까 뒤에 쫓아가면서 와 할리다 막 구경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맨 앞에 먼저 가던 스타렉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할리가 딱 오니까 옆으로 싹 붙어서 비켜주는 거예요. 할리가 중 갔을 거 아니에요. 나갈 차례야. 갑자기 스트레스 싹 나가. 나만 못 가게. 거기서 제가 이게 확실히 도로에서 그런 형님 말씀하신 그런 시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는 사실 되게 오래 이제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 누구한테 타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야 바이크 너무 재밌어 좋아 타봐 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탄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게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차를 탔을 때 내 눈에 시야에서 보이는 뷰, 그 다음에 내가 걸었을 때, 뛰었을 때, 그 다음에 뭐 컨버터블을 tas을 때 모든 뷰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바이크를 타고 보는 뷰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맞아. 네, 그것 때문에 사실 타는 거예요. 이게 참아도 안 돼. 언젠간 타게 되어 있어. 진짜로. 마음에 있다면. 그리고 뭐 주변에서 대부분이 못 타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언젠간 타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아직 연애를 안 하거나 결혼을 안 한 사람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빨리 타야 돼요. 나중에 탄다 그러지 더 못 타.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진짜야. 더 못 타. 저도 약간 형님이랑 조금 비슷한 게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야 바이크 타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맞아. 근데 나는 바이크 탈 때 너무 행복해 라는 얘기를 해서 꼭 바이크가 아니더라도 정말 네가 뭔가 할 때 행복한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크고 또 하나는 저는 성격이 겁이 많고 이래서 살살 다니고 이런 게 좀 원래 근본적으로 있긴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타면 충분히 안전하게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살살 나들이 가는 느낌으로 막 오토바이 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뻘뻘뻘 거리면서 나들이 다닌다는 느낌으로 바이크를 처음 이제 입문을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바이크는 위험하다, 차가 안전하다 아닙니다. 사고는 내가 안 내도 누군가 남이 내면 뭐 일어날 사고예요. 그 여기에 약간 제가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좀 팩트를 더한다면
수치상으로 보면 바이크의 사고율이 차보다 훨씬 더 적어요. 사고율. 네, 사고율이 훨씬 더 적은 이유가 뭐냐면 바이크는 그 순간적인 회피 능력이 네. 차량은 회피를 할 수 있는 반경이 아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간적인 상황에 대처만 잘한다면은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노출이 되어 있으니 내가 정면으로 뭔가 내 몸이 부딪혔을 때 다칠 수 있는 확률은 확실히 더 높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제 언론이나 매체들은 사실 사고가 난 거를 기사화 시킬 때 연예인 누가 뭐 막 이랬을 때도 자동차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건 사실 뉴스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자극적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맨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바이크를 타다가 이렇게 다쳤다라고 하는 건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봐 오토바이 타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실 조장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이게 차가 차를 박으면 사고가 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에 받치면 너 오토바이 타서 그래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바이크 탈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행복한 맛을 오래 느끼고 오래 행복하려면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타고 오래 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바이크를 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이랑 맨날 그 단둘이만 촬영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또 토니 형님 모시고서 촬영을 했더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뭔가 내용이 좀 풍성해지고 예, 그리고 사실 김 박사님이랑 저랑 얘기하면 그렇게 심도 있지 않거든요. 수박 겉핥기. 근데 확실히 얕고 넓게 얘기하잖아 우리. 찐 고인물 분을 모시고 하니까 갑자기 얘기했는데 뭐가 준비가 다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 바이크를 오래 타셔서 이 의견이 좀 단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같이 촬영해 보셨는데 우리 어떠셨는지랑 한번 나왔으니까 또 형수님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왜냐면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유부남들은 유부남들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사실 와이프한테는 다른 이제 뭐 저 형이나 이제 이런 동생들이 봤을 때 저 형 왜 저래? 할 정도로 사실 전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항상 늘 저를 믿고 서포트를 해주는 와이프한테 일단 고맙다는 얘기 꼭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늘 같이 바이크를 타줘서 고맙고 그리고 사실 되게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바이크 얘기는 한 10부작을 해도 이게 끝나지 않을 오토바이 타는 정도로 사람들은 2박 3일이지. 할 얘기가 더 있는데 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형님 저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아저씨야. 아저씨.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더 크게 사랑해줘야죠. 그러니까 형님도 엄청 다정다감하시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 저도 엄청 그런 편인데 형만 좀 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우리가 오토바이, 이 바이크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토니 형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